핫한 모빌리티 이슈 알아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신혜 앵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재 PD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또 새로운 행정부가 출시가 되는 만큼 사회 곳곳에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자동차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또 이슈가 가장 궁금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또 대선 전에는 각 후보별 자동차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당선인이 선출이 된 만큼 저희 윤석열 정부의 자동차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규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탄소 배출 규제에 맞춰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막겠다. 지금 이게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당한 화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러버 아니세요? 그렇죠. PD님이 좀 속쓰린 공약이실 것 같은데? 좀 제 속은 많이 쓰리긴 한데요. 근데 뭐 어쨌든 지구를 위한 일이니까 뭐 저도 당연하게 이게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시기죠. 왜냐면은 최근에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잖아요.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여서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얘기했었는데, 근데 2035년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앞당겨져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시계가 2040년에 맞춰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도 이제 내수 시장에서 완벽한 전동한 2040년으로 잡았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2035년이면 이보다 5년 빠른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2022년인데 13년 내 그냥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 트럭, 대형 버스 이것까지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그런 미션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조사들 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미션만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동차 업계가 좀 잘 이렇게 트랜스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도와줘야죠. 그리고 이 대중교통에 대한 공약도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각 지역별 이제 공항과 고속철도 등 거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서 지역사회를 좀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공약 눈여겨보였고요. 새로운 KTX형, 뭐 새로운 공항이 신설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뭐 GTX도 노선 늘리겠다, 공항도 늘리겠다, 이러고 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공약도 있더라고요. 잊을만 하면은 주치자가 택시기사 폭행했다. 맞아요. 네, 이런 뉴스 보이잖아요.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택시에 방호벽을 세우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 버스에는 의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차선 이탈 방지 장치, 그다음에 긴급 제동 장치, 이것을 이제 택시까지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장애인 단체에서 꾸준하게 좀 목소리를 냈던 게 교통약제 이동권을 확보해달라, 네, 이런 요구했었잖아요. 안앵커님 이제 본가가 지방이시다 보니까 네. 뭐 고속버스 같은 거 좀 자주 타셨죠? 네네. 그러시면 혹시 뭐 휠체어 리프트 같은 거 있는 고속버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뭐 리프트 했던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2020년 기준으로 이제 그런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 버스가 0.4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대폭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시내에 보면은 저상버스 많이 다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조금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벌써 행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공약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찬성하시고 눈여겨봤던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법인 차량의 번호판 연두색으로 바꾸겠다. 이거는 저희 예전에 후보별 네. 공약 변화, 뭐 비교 이런 거 했을 때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벌써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서 이 고급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샀는데 막상 이거를 개인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진짜로 이게 번호판이 연두색이 될지 아니면 뭐 별도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문자로 표기할지는 미지수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벌써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과연 지켜질까, 장밋빛 공약 같은데 하는 공약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윤석열 당선인의 좀 주된 자동차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동결하겠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난리 났잖아요. 국제 유가 비롯해서 원자재, 에너지 관련해서 진짜 미친 듯이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화력 발전,
바로 이겁니다. 화력 때우려면 뭐 석탄이든 뭐든 때워야 되잖아요. 원래 한전이 올 4월하고 10월에 전기요금을 조금씩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물가가 너무 상승해서 한전이 전기값을 올려도 이 경영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이런 평가가 있는 와중에 과연 5년 동안 전기차 요금 이거 동결 가능하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약들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윤석열 당선자의 당선일 취임까지 약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했던 공약들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정말 실현 가능한 것들,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들 공약 잘 추스려서 실제로 좀 현실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